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지금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감염자 비율을 보면 10대 확진자가 상당히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10대에서의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증가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이제 10대 확진자 증가,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확진자 증가인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양상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 10대 확진자 증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0월 3일에서 9일 날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10대의 비율이 17.9%였었던 게 점점 증가해서 지금 지난주에는 24.6%. 그러니까 전체 4명 중 1명이에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학교 정상화에 따른 그 교육시설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내 집단 감염 44건 중에서 교육시설과 연관되어 있는 집단 감염 11건. 그러니까 이것도 딱 4분의 1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연령대 안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감염이 되면 결국에는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도 걱정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청소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 데이터에서는 그러니까 20살 아래의 그 아이들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대략 한 10,000명 감염되면은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사망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10살을 기준으로 나뉘기는 합니다. 예. 10살 미만은 굉장히 치명률이 낮은데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의 청소년들은 사실 치명률이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구 10,000명, 감염자 10,000명당 대략 한 2명에서 4명 정도의 치명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률은 낮은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을 그 돌보는 가정 안에서의 감염이 당연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전파 위험도를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평가를 해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감염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반면에 가장 높은 전파 위험이 있는 게 이제 동거 가족 내에서의 노출이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은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밀접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손위생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다음에 대부분의 대중교통들이 완전 밀폐된 공간이기보다 어느 정도 환기가 되는 상황들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택시나 이런 아주 그 좁은 공간 안이 아니면은 대중교통은 저희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0.001% 미만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예. 가족 내 노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됐을 때 전파 위험도는 대략 한 그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20에서 거의 한 80% 정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심각한 이유가 10대와 20대 그러니까 그 20살 미만의 아이들이 감염이 되면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돌보기도 하지만 연령이 많은 고령층이 돌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또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 감염이 결국은 고위험층의 감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큰 문제가 되기도 해서 아이들 감염이 아이들 자체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정 내 감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위중증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또 남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걱정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 감염된 사람들의 우리가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코로나19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성인의 경우는 대략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90%까지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미국에서 한 2달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전체 코로나19 감염된 아이들의 대략 한 6에서 8% 정도는 롱 코비드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 정도는 신경계 증상, 2% 정도는 순환기계 증상, 그 다음에 나머지 2%는 뭐 피로감이나 이런 정도의 증상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롱 코비드가 대략 한 6%에서 8% 정도는 있다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은 분명히 아이들 감염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정도의 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이요 5세에서 11세 아이들에게도 지금 접종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무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지금
56%, 57%를 넘지 못하고 네.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드물지만 치명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롱코비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 측면에서도 분명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주는 이득은 있지만 그런데 성인들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접종하는 또 측면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미국은 분명히 이득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두 가지 면에서 본다면 사실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지금 맞고 이게 또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득은 좀 적고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이득만을 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10대의 경우에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5에서 12세 정도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득이 크기는 큰데 네. 이게 과연 리스크를 압도할 만큼 큰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분명히 롱코비드나 이런 경우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예방접종을 통해서免疫力을 획득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코로나19 나중에 노출됐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서 가급적 맞는 거는 권장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 이걸 필수로 해야 되냐? 그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는 용량 줄인다 그러잖아요. 3분의 1 정도로 맞는다 그러던데 용량이 좀 줄어들면 부작용 가능성도 그만큼 좀 줄어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된 부작용, 그러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된 부작용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심근염, 심낭염인데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이게 용량이 줄어들면은 그 위험도 자체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1 용량, 단 접종 기간은 성인과 동일하게 3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들 감염도 걱정이 되는데 동시에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 나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접종 기간을 좀 단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의 두 축 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에서의 감염인데요. 이 60세 이상에서의 감염 중에 하나의 또 요인이 말씀하셨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8월부터 현재 이런 요양시설 안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감염의 누적 건수가 한 160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다 보니까 이러한 집단 감염, 그중에 이런 집단 감염들을 막기 위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돌파 감염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제 부스터샷 접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지금 미국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맞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좀 당기면 어떻겠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리고 정신병원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수용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는 고위험 시설은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에서의 예방접종 부스터샷을 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사회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의료기관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노출된 사람들의 관리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요. 백신 접종 요일제 때문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3일만 백신 접종 가능하도록 바꿨는데 이 방침이 발표도 너무 급박하게 되고 해서 백신 맞으려고 휴가 냈던 사람들이 허탕치고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정책들은 예. 저희가 충분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줘야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일제는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그동안 많은 신경을 써왔고 예. 노력을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접종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의료진들이 여기에 지금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다른 질환들에 대한 또 관심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일부를 통상적인 의료로도 전환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지금 요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일정이라던가 또는 의료기관의 일정들이 걸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어야지 예. 사람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너무 급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일주일에 이제 3일만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건데 모든 의료기관에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접종센터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아마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독감 백신, 폐렴 백신도 많이 맞으시던데요. 그거 맞으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부터 나왔었는데 예. 이제 이게 코로나에 대한 교차 면역을 생성한다기보다는 이런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 전반적으로 면역력 자체에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논문들에서 이러한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코로나19에 대한 보력을 일부 올린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직접적인 면역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유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는 독감이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는 독감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접촉이 일어날 거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독감이 돌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올해의 호흡기 질환의 양상은 작년과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파라인플루엔자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독감도 결국 돌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독감 백신을 많이 맞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